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4.15 총선 이후 여권이 뭐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하면서 법조, 소위 말해서 사법부 그리고 검찰 이런 쪽의 기류가 확 바뀐 것 아니냐는 느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핵심은 판사나 검사들도 정권의 눈치를 슬슬 이제 보기 시작하네.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이게 맞는지 또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8일 날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10일에 정경심 석방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됐어요. 그리고 13일이죠. 조건 그 조국 동생도 예. 또 뭐 직권 보석이라고 하고 또 석방됐어요. 예. 이게 옳은 겁니까? 지금 동생 조건 씨 석방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조건 씨 구속 만기가 예. 곧 다 됐기 때문에 예. 그 보통 그럴 경우에 정의 신문 같은 게 많아가지고 재판이 많이 늘어지면 이게 구속돼 있으면 6개월 내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구속 만기가 물론이죠. 6개월이니까 예.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될 때는 직권 보석을 합니다. 직권 보석을 해가지고 이제 보석 조건을 달아주죠. 그래서 이제 맘대로 어디 누구하고 만나지 마라 주거를 제한하고 하는 거 그건 좋은데 저는 더 문제는 정경심 씨입니다. 아니 저는 조건 얘기를 조금 더 네.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거의 뭐 명백하고 뭐 변호사들 이 의견들도 그렇게 보도가 됐. 12일 날 원래 선고 공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또 변론을 제기하자고 재판장에 와갖고 해가지고 자꾸 늘어 빼면서 그러니까 오바가 말하자면은 네, 알겠습니다. 6개월이 차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준 건데 이게 일부러 아니, 재판을 연기한 거 아니냐, 기일을 끌은 거 아니냐, 다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이제 이 법조 뭐 법관을 안 지낸 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뭐 아니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있는데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것도 뭐 제가 뭐 타다는 건 저도 왜냐 그 판사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럼 뭐 양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있을 수 있는 거는 이게 판사들이 보통 판결 쓰기 전에 기록을 열심히 봅니다. 재판 진행 중에 기록을 열심히 볼 수가 없어요. 예. 판결을 이제 쓰려고 결심이 되고 나면 판결 쓰기까지 한 조건 씨 재판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나 결심될 수 있어요. 왜냐 기록이 두껍고 하기 때문에 그때 주심이 기록을 열심히 보는데 보다 보면 허점이 발견되는 수가 있어요. 예. 재판 진행을 뭐 판사가 재판장이 뭐 완벽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변론 재개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그거 없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본래 선고기일을 했으면은 이런 뭐 이야기 없을 건데 그래서 재판부가 아마 기록을 보고 어느 점에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모순된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요 변론을 재개하고 왜냐하면은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변론 재개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더 문제는 정경심 씨 예. 문제라니까요. 예.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이 옛날 발부될 때 제가 한 열 몇 개였는가 13개인가 됐죠. 아마 근데 구속영장이라는 그 13개 중 그 일부일 거예요. 예, 보나 일부. 마나. A, B, C, D, E, F, G 뭐 있으면 A, B, 그리고 C, G. 검사하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합치다 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그렇고 예. 영장 구속영장 이번에 예, 구속영장이 문제니까 예, 예. 이번에 그러면 조건 씨처럼 이것도 직권 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을 달고 누구 만나지 마라 네, 주거 예, 제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신청 안 해도 법관이 A, B, C 제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게 있으면은 D, E, F 제에 대해서 예.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240페이지에 걸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고 했는데. 연장이 새로 발부하는 겁니다. 그는. 아, 그럽니까? 예, 그 왜냐하면은 이제 연장은 원래 있던 구속영장의 그 시효를 좀 한 2개월 늘리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다 지나도 그러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으면은 이제 제가 한죄로만 기소됐으면 그거는 불가능한데 예. 이제 제가 한 10가지로 기소됐는데 원래 발부됐던 구속영장의 제명은 5가지다. 그러면 나머지 5가지를 가지고 영장을 또 발부해요. 직권으로. 예. 그러면 이번에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죄 외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럼 그걸로 구속영장 발부하면 돼요. 예. 그리고 재판을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정경심 씨 보석 청구에 대해서 기각했었어요, 옛날에 한 번. 예, 예. 그러면
정경심 씨가 제가 이번에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 재판했잖아요. 어제 했나요? 예, 어제. 예, 그 표창장하고 뭐 서울대 그 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증인 나오고 쭉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증인이 손을 탈 수 있어요. 어? 그렇죠. 그 영어로 핸들링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방했을 경우에 재판 진행에 애로가 생길 수 있어요. 애로라 딴 게 아니고 증인이 어떤 신빙성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검찰도 그걸 우려해서 아마 영장을 그렇죠. 새로 발부해달라 그랬을 거고. 그러면요, 우리 보통은 보석을 기각할 정도로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같으면 네. 안 그러면 그 전에 보석도 내줬어야죠. 그렇겠죠. 근데 그때 보석도 안 내주고 그거 했으면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직권보석이라도 했어야죠.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람 못 만나게. 엄격하게. 그리고 주거는 여기로 한정하고. 근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구속 만기될 때까지 놔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놔뒀다는 일부러 놔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그 판사들 관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벌써 판사를 그만둔 10년이 돼가지고 지금 관행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 형사재판 관행은 그렇게 합니다. 뭐 관행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니까요. 상식과 합리적인 예. 판단이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세월이 지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 재판부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 영장을 새로 발부 안 한 것도 제일 큰 의문이고, 그다음 직권 보석을 안 하고 구속 만기 석방시킨 것도 완전히 자유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네 맘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 기일만 잘 출석하고 안 그러면 영장 발부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그 증인 나올 사람들 또 만나갖고 당신 말이야 옛날 나한테 그렇게 신세고 그러고 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제 그 대표적인 사무국장입니까? 인권센터. 그러니까요. 그 왔다 갔다 친구가 오잖아요. 저쪽에 그 검찰 진술할 때는 조민이 딸이 있잖아요. 조민. 예. 그 인권센터 그날 강의에 안 나왔다 그랬어요. 예. 본 적 없는 없다고.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거 마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조민이가 내가 조국 딸 조민이면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또 뭐 물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요새 언론에 하도 나서 보니까 알았다 그러고. 그래서 재판장한테 그러고 화를 냈잖아요, 재판장이. 재판장이 뭐 그런 거 있냐고. 그러니까 두 말은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참 또 하나는 뭐 조국 좋아요. 그 8일날 법원에 중앙지법에 출두할 때 보니까 무슨 개선 장군 같은데 검찰의 과장 왜곡 수사, 강압 수사, 전방위 수사로 내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물론 이제 언론을 향해서 자기의 뭐 주장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래도 법무장관까지 지내시고 우리나라 최고 양심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과거보다 최고 양심은 본인 생략하시고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뭐 마치 양심의 아이콘이나 된 것처럼. 네. 그러면 최소한도 먼저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가서 겸손하니 뭐 이렇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야지 뭐 개선 장관입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재판장에 들어오면 또 다르겠죠. 이제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여권이 180석 얻은 게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난 힘을 준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조국 선거다. 아니 그 있잖아 조국 지지자 최강욱이 김남국 최강욱이도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당선됐잖아요. 최강욱이 그러니까 그 용기 100배 할 만하죠. 자기들은 뭐 민심의 재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판결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 여론의 면죄부를 받았다는 건데 법원은 다르잖아요. 자기도 그 뭐 시험을 사법 시험 합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법률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민심의 그 어떤 면죄부를 받았다. 뭐 좋아요. 받았다 합시다. 했더라도 재판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재판은 판사가 여론을 요새는 있죠. 그 법관의 독립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여론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예. 그 여론이 아무리 뭐 이 사람 억울하다 해도 재판장이 보고 증거가 있고 이러면 유죄 내리는 거죠. 예. 그게 제가 전에도 드레피스 대령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유태인인데 그 유태인 그때 왜 박해 있어가지고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재판 받을 때 온 프랑스 국민이 여론 재판에 드레피스 나쁜 놈이라고 간첩이라고 했는데 빅톨 위고 네미제라블슨 이 사람이 장문에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의한 박해다.
그랬더니만은 빅톨 위고도 그렇게 유명한 문호가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그게 나중에 결국 무죄 나왔잖아요. 드레피스 대령이 대인가 그게 대의죠. 예, 그것처럼 조국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번 총선에서 180석 얻었다는 게 조국이 무죄다? 이거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진짜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체를 조국이가 하니까. 그랬다 하고 그다음 많은 제자가 지금 법조계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 본인도 법학을 했고 이러면요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럼요. 내가 아무리 속으로는 네. 엄청나게 옳다 하더라도 또 억울하다. 예, 하더라도. 나는 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 정도. 그 정도가 네. 제일 합당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 조국 전 장관한테 기대도 안 하지만은 설령 무죄 나왔다 하더라도 있죠. 딱 그래야죠. 이게 참 나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어떤 불편함을 줘서 대단히 죄송했다. 뭐 사필 규정인 같다. 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아까 말씀한 개선 장군처럼 이거는요 재판부 압박용이에요. 그게 판사가 예. 아니 나를 뭐 유죄라고 하면 당신 잘못된 그렇지. 거야. 민심을 거스리는 거야. 그다음 반개혁 분자고. 반개혁 분자야.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자들 앞에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어떤 그 영향을 판사에 대한 그 내밀한 압력이다. 그럼 저도 그렇게 딱 느꼈어요. 제가 그걸 요새 저는 뭐 그 판사할 때 그런 걸 많이 못 받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몰랐지만은 이 판사들이 있죠. 그 본래는 여론에 그걸 언론 보도나 그걸 안 받아야 되는데 판사도 사람이니까 집에 가면 뭐 한겨레 신문도 보고 그럼요. 조선일보도 보고 다 하면요. 보니까.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판사들이 택도인 거 영장 기각한 거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욕먹기 싫어서. 그때 그 이재용 씨 그 집행유예 해준 재판장 예. 저하고 아주 뭐 친합니다만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국과 관련해서 또 하나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인 선택입니다만은 이광석 검사라고 이분이 이제 부부장 검사인데 사퇴했죠. 예, 조국 정경심 자택에 압수수색에 나섰던 예. 그 팀장 전화도 받았죠. 예, 전화 받아서 뭐 처가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 하라고 하니까 원칙대로 하겠다고.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해갖고 좀 지켰는데 상당히 아마 그 이후로 여러 군데서 압력도 받고 또 뭐 문바들이 비난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심신이 지쳤다. 그래서 뭐 사표를 냈다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공판부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핵심적인 실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판 유지에도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조국 재판에 이 검사 측의 핵심 우리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안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은 직관이라고 그럽니다. 예. 직접 관여. 예. 수사 검사가 이제 공판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직관이라 그래요. 보통은 이제 검찰은 수사 검사 따로 있고 공판 검사 따로 있는데 공판 검사는 사실 사건을 몰라요. 몰라가지고 수사 검사가 그 공판 카드라고 있어요. 검사들 가지고 있는 재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건의 개요. 그다음 증인은 누구를 신청할 것이고 이런 몇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거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건은 본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게 재판 제도가 검찰이 검사 왜냐면 공판부를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직접 특수부 와서 수사에 폼나지. 폼나지. 법정에서 불러가 법정에 검사가 있죠. 판사들 앞에서 예만 하고 검사가 있으면 그 자기 검사실에 있으면 왕이잖아요. 근데 법정 오면 완전히 그냥 판사 딱 입증할 때 일어서야 기립하면 일어서야 되고 그다음 판사가 막 소변 마렵고 이런데 뭐 물론 그건 이제 뭐 이야기하면 알겠지만은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판사가 말하래 해야지 말하지. 그래서 공판부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직관을 그 중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수사한 검사만이 잘할 수 있다 하면은 왜 공판검사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공판검사 그런 지금 현실이니까 벌써 제가 볼 때는 이 그 부부장 검사 사퇴한 거는 사실 윤석열 힘 빼기 중에 하나다. 그렇죠. 윤석열 힘 빼기예요. 그리고 이 부부장이 왜 사퇴했겠냐. 지금 부부장이면 이제 한 10년 조금 넘게 10년 좌울 거야 아마. 했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나갈 앞날이 창창한 검사가
부장검사 지냈으면 이제 뭐 사표 낸다 아, 하더라도. 근데 부장검사는 하고 나와야 예. 나왔어도 변호사로서 제대로 대우도 받고 그건- 어디 가서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데 왜 사퇴했겠냐? 진짜 이거는 음으로 양으로 어떤 압력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잖아요. 예.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윤석열 총장이 있지만 이성윤 이성윤 검사장이 부하예요. 예. 모든 업무 지시는 이성윤 검사장이 하는데 아주 찬밥 대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무슨 뭐 회식 자리에서도 빼버린다든가. 부부장도 부부장 회식이 또 있겠죠. 부장 회식, 부부장 회식이 있으면은 뭐 줄 때도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면 아, 눈치 주는 눈치 게 뭐. 주는 게 지금 사실은 이성윤이가 거의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대해서 태업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요. 예. 태업. 나 이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그거 선거가 끝나면은 아주 본격적으로 임종석, 이광철 하겠다고 비서관 그랬는데. 소환 조사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미 이 울산 사건 윗선 수사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 검찰도 검사장 하나 따라서 이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는데 아마 이 부부장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가라 소리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나가게 만들죠. 예, 자꾸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네가 왜 거기 있어? 그게 자꾸. 또 중요한 게 부부장 위엔 또 부장검사 있고 그 위에는 또 차장, 제3차장인지 뭐 2차장이 있거든요. 그럼 이성윤 라인으로 쫙 짜여 있을 텐데. 안 짜 있어도 예. 검찰이나 법원이나 검사장, 법원장은 근무 평정을 합니다. 예, 근무 평정이 예. 있죠. 그 사람들이 부장검사 근무 평정하고 부장들은 밑에 부원들 근무 평정을 1차로 해가지고 검사장한테 올리거든요. 그럴 때 이 부장이나 이 사람들은 아무리 뭐 윤석열 라인이라 하더라도 근무 평정한 거는 이성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장은 이성윤이 뭐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검사들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럼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부부장 예. 뭐 여러 가지 중요 수사에서 빼버리고 예? 그리고 공판부나 있다가 나중에 저기 어디 지방으로 지방지청으로 예. 내보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아 내가 지금 그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안 하고 앞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했으면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박근혜 정권에서 완전히 여주지청장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검찰총장까지 된 식으로 아니 몇 년만 참자. 그리고 아직 계급이 낮으니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180도 얻었지. 통합당 하는 거 보면은 다음 대선도 차기 이거는 집권 가능성은 거의 없지. 자기 검사장 될 때까지 계속 이쪽이 한다면은 자기는 희망 없다. 그렇게 차라리 보는 돈이나 벌자. 예, 예, 그렇게. 돈 벌지는 모르겠지만 또 윤석열 총장도 보니까 요새는 요새 하도 뭐- 고립화 작전을 요새 조용하더라고요. 사면초가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검사들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어쨌든 그거는 지는 해인데 그 줄을 계속 서 있다가 그렇죠. 이 정권 보니까 앞으로 다음 정권까지는 뭐 무조건 갈 것 같고 통합당에 대선 후보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 분위기가 싹 바뀌네. 그게 또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 게. 부부장 검사가 지금부터 다음 정권 바뀌고 끝날 때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검사장 승진 대상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참 이 총선 결과가 엄청난. 이게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운명을 좀 바꿔놓을 수 있다. 거기서 전반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토지 공개념 공수처 해가지고 윤석열 1호로 하겠다느니 이런 걸 쭉 보면은 나라 전체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재판도 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차문호 재판장에서 이제 함사원 재판장으로 지난 2월 인사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킹크랩 시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임 재판장이 그거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말라. 당신이 가 있었다는 거 지금 다 확증이 된 거라고 했는데도 다 킹크랩 또 시연도 다시 오고 오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연기하면서 늘어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주심이 예. 사실 그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차문호 재판장은 왜 처음에 할 때도 뭐 큰 소리 한번 쳤잖아요. 그 김경수에 대해서 재판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려 하지 마라 했는데 차문호 재판장은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주심 판사가 큰 목소리를 내긴 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못 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 주심이 사실 고등법원은 주심이 좌지우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재판장을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거는 그때 그랬어요.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차문호 재판장이 주심하고 사이에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이야기했을 예,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주심하고 재판장하고 아마 이게 의견이 안 맞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연기되고 속행되고 했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그 새로 바뀐 재판장은 주심만큼 기록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모르죠. 주심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또 차문호 재판장이 한 이야기는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물어 돌리고 새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 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부지 하세울이요. 바뀔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또. 예, 부지 하세울이고 바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윤곽근 윤규군 윤규군 경찰 총경 있잖아요. 경찰 총경이라는 사람. 제가 그 사람 무죄로 나오는 거 보면서 무죄 석방이 됐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야 앞으로 재판 이거 보나마나네 그런 얘기를 우리 방송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본영선 사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무죄 얘기가 당신이 뭐 무죄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게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 것이다. 이런 판결을 했더라고요. 언급을. 참 재판장이 아니 그 사람이 유죄라는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뭐 무죄 내린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권 바뀌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네. 그런 생각이 했는데. 저는 그 고 교수님 일반 국민들 입장을 대변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인정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그 고 무슨 여인 살인 사건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심증은인데 물증이 없다. 예, 물론 그렇죠. 아마 이 부분도 막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증거란 거 있죠. 이 재판 안 해보신 분들 앞에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건데 증거라는 걸 어떤 판사가 있죠.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봅니다. 보통은. 우리 생각은 재판을 모르는 분들은 증거를 열심히 검토한 끝에 유죄, 무죄를 내린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명백한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살인해서 죽인 그 칼 같은 거 다 발견되고 옆에 목격자 다 있고 여러 사람인데 살인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다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사건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거는 무죄 같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보세요, 한번. 사람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러면 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는 크게 보이고, 불리한 증거는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면 무죄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죄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이 왜 윤 총경을 이 심리 중에 무죄로 생각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무죄 같다고 생각하면서 심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왜 없었겠어요? 그 증거 다 있죠. 유죄 증거가. 그렇지만 그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아마 판단을 내렸지 않나. 그래서 이 판사의 고 교수님 말씀이 가슴이 뜨끔한데 판사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 사회의 시류에 따라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거 이거는 정말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사법농단 재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되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판사에 따라서 어떤 자기 개인적인 그 호불호라든가 이걸 재판에 반영하는 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작은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대전 경찰청 지난 부인데 이분이 지금 치안감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죠. 신분을 가지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윤건 의원이라고 그때 이제 떨어지신 분이죠. 통합당 당선 무효 소송을 냈는데 뭐 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하나는 며칠 전에 대통령이 최강욱 당선인 지금은 이제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피의자한테 전화해갖고 막 격려까지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거니까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황운하 씨 같은 경우에 대통령도 이제 최강욱 씨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검찰,
법무부 최 수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피해자한테 격려하고 막 그건 뭐 아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뭐 그 저기 알아서 해라. 예. 그런 거하고 같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진짜 위험한 건 공판 검사가 있죠. 설렁설렁하면은 어떤 부탁을 받거나 아니, 상부 눈치, 지시를 아, 받고 대통령이 저렇게 그러니까 증인 격려를 하네. 그 아주 결정적인 증인 신청 안 하고 검찰 측 신청 안 하면 결국 무죄 나는 거죠. 그런 가끔 있어요. 이거는 이런 정치적 사건 말고 어떤 일반 사건에서 공판 검사가 있죠. 일부러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처벌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기소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처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증거 신청 같은 걸 설렁설렁 해서 일부러 무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뭐 공판 검사까지 그게 앞으로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 무죄야. 국회 가서 열심히 싸워라.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게 대통령이 정말 그 부적절하죠. 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피고인인데 피고인인데 피고인입니다. 예, 기소됐잖아요. 피고인. 예, 예, 맞아요. 기소됐으니까 피고인이죠. 그런 경우에 재판장 그 대통령 마음은 뭐 이렇게 최강욱한테 어떤 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의 수반이고 검찰을 갖다가 지휘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검찰이 기소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리적으로는 이건 그 국회의원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화돼요. 그러니까 국회법, 공무원법,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지금 이런.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현재 공무원이 90일 전, 60일 전입니까? 사표 내게 된 게 90일 전이요. 90일 전 돼 있으면서 그 공무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기들은 뭐 사표 냈는데 그러지만 공무원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아무리 사표를 100번 내도 그 퇴직 발령이 안 나면은 그래서 그동안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돼 가지고 발령이 나서 그래야 그것이 사표가 그런- 정식으로 수리가 되어야지. 그런 판례도 그러는 있어요. 거는. 어떤 예. 사람이 나 사표 냈으니까 그건 말이 출근 안 안 돼요. 하겠다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기소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누가 사표 상식적인 퇴직 발령이 안 나는데 어떻게 네가 안 나오냐 해가지고 예. 왜냐면 월급이 그때까지 지급되잖아요. 예, 예. 그럼 공무원이란 이야기예요. 월급이 지급되면. 이 사람도 지금 월급이 다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그래서 되냐, 이거. 근데 이걸 선관위에서 뭐 유권 해석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그랬던 거. 아니 했다가 그 유권 해석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재판관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최종적인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황운하 씨에 대해서도 지금 그 당선 무효 소송 냈지만은 그게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는 판사라면은 이건 당연히 당선 무효다. 후보 등록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예.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80억 불구하고 이라니까요. 180억을 이겨버리니까 아무도 말을 그러니까. 못 해요. 아 국민이 다 괜찮다. 근데 판사 검사 너가 무슨 왜 떠드냐. 따지냐 이거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게 무슨 인민재판입니까? 그러니까요. 뭡니까? 그 마녀 법치, 사장이- 법치국가가 아니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예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 정권이 총선 이후 초심을 잃고 너무 오만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